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산과 골짜기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 그 모양으로 보았어도 금방 눈에 띄는 나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식 훈육이 아주 특별한 나무, 즉 자식은 곁에 두고 키우지 않겠다는 독특한 교육관을 가진 나무를 만나보겠습니다. 호랑이도 제 새끼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호랑이도 제 새끼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지 않는다는 것인데, 아마 이 나무가 무서운 이빨이 있다면은 제 아이를 옆에서 그저 감싸고만 도는 사람을 본다면은 틀림없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불편함을 표현할 것만 같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특히 자식들이 어릴 때는 가까이서 보살피며 사랑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자식을 훈육하는 태도가 아주 특별하답니다. 친자식은 자신의 곁에 두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정 거리 안에는 자식의 접근을 허락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자식을 키우려는 나무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바로 청청나무입니다. 자식의 교육도 특별하지만 이 나무는 모양도 아주 독특합니다. 나이가 든 나무 줄기의 껍질을 보면은 회갈색에다가 옛날 우리 할머니의 뱃살처럼 세로로 얇게 갈라져 있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어린 가지를 보면은 적자색으로 광택이 나고 그 표면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가 들어가고 나가는 소위 피목이라는 작고 둥근 구멍이 흩어져 있음이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가지는 정확히 돌려나기를 하면서 수평으로 쭉쭉 뻗어나가는데 마치 계단이나 층을 이룬 듯합니다. 이렇게 가지가 청청을 만들며 뻗어나가므로 청청나무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1년에 가지가 한 층씩을 이루며 자라므로 그 층을 세어보면은 나무의 나이를 짐작할 수도 있고요. 넓은 쐐기형인 그 잎의 표면은 녹색이지만은 뒷면은 분백색으로 잔털이 빽빽한데 어긋나기로 달린 잎들이 가지 끝에 정겹게 모여 있어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 모양을 이룹니다. 청청나무를 학명으로는 코르누스 콘트로베르사라고 하는데 코르누스는 나무 재질이 뿔처럼 단단하다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랍니다. 청청나무는 비교적 물 빠짐이 좋고 비옥한 우리나라의 산과 골짜기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키는 10 내지 20m 정도, 지름은 50cm 정도 자라며 5 내지 6월이면은 세 가지 끝에 구름이 얹혀 있는 듯한 순백의 매혹적인 꽃무늬가 달립니다. 하얀 꽃잎 늑장에는 옅은 노란색 꽃밥을 가진 수술이 4개가 길게 솟아있고 그 가운데 수줍은 듯한 모습으로 크림색의 짧은 암술이 보입니다. 꽃잎이 늑장이라는 것과 씨방이 꽃덮개나 수술이 붙은 곳보다 위쪽에 있고 잎이 아카시 나무처럼 주르르 한데 붙어 있지 않고 한 장씩 붙어 있다는 점은 청청나무과에 속한 식물들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적색에서 흑자색으로 열매가 익어가면 직박구리와 같은 새들이 날라와 열매를 물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열매가 훨씬 많은 편이지요. 쥐들이 와서 이 열매들을 삼켜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많은 씨앗들이 부모나무 밑에 자리를 잡아 이듬해 또는 그 다음 해에 걸쳐 엄청난 싹을 틔웁니다. 자, 그런데 부모 청청나무 바로 아래에 뿌리를 내린 새싹들의 운명을 보도록 할까요? 부모나무 아래에 나온 새싹은 고온다습한 여름 장마철을 지나면서 줄기나 잎이 검게 타서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잎꽃병에도 걸리고 또 잎마름병이라고 해서 부모나무에 있던 병원체가 새싹이나 어린 나무 잎에 옮겨 붙어서 마치 작은 눈알처럼 생긴 반점을 만들면서 동심원을 그리듯이 순식간에 잎 전체로 퍼져서 잎을 떨어뜨리고 또 잎자루를 타고 줄기까지 내려와서는 결국 나무를 죽게 하는 병에도 걸립니다. 이런 결과로 아무리 많은 씨앗들이 부모나무 아래에서 새싹을 피워내어도 살아남는 새싹이나 어린 나무는 거의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식이 걸려 죽는 병에 대해서 부모나무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감염성 질병이 자식에 대한 종특이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고 하면은 입구병의 주된 병원체는 콜렉토트리쿰 안스리사이라고 설명되고 있고, 이 녀석은 숲속 어디서나 발견되는 미생물인데요. 이 균이 벚나무 종류라든지 물풀의 나무 등의 어린 나무도 공격할 수가 있는데, 그 유독성이 유독 청청나무인 부모 아래서 자라는 그 어린 자식나무의 싹만 골라서 발휘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의 실험 결과에서는 같은 부모 나무에 붙어 있던 균주가 그 직계의 자식인 싹에게 가장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 나무로부터 반경 10 내지 15m 범위에 있는 자식 나무에게 유독 강했다고 하니 참 신기한 얘기입니다. 어린 청청나무에게 치명적인 또 다른 병인 입마름병도 청청나무 외의 그 벚나무 종류 등도 걸리지만은, 희한하게 어린 청청나무 외의 나무들은 감염된 잎 부위를 따라서 둥글게 절치선을 만들어 더 이상 병이 번지지 못하도록 일종의 방어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된 부분만 잘려나가기 때문에 나무 전체에 피해가 생기지는 않아서 덜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청청나무만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이 병에서 설사 살아남다 해도 10cm 이상은 자라지 못한다고 해요. 청청나무에서 보는 미생물에 대한 종특이성이 자식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자식을 자기 주변에서 자라게 하는 전략을 가진 나무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예로 곰팡이를 이용하는 소나무나 참나무 종류, 자작나무 등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이 나무들의 뿌리에 감염되지만은 나무 세포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 뿌리와 외부에만 살면서 나무에게 무기염을 대신 흡수해주고 나무로부터는 탄수화물을 얻어먹으면서 어쩌면 나무와 거의 한 몸처럼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공생이라고 하죠. 곰팡이는 그가 붙어있는 나무 뿌리에서 방사선 방향으로 자신의 균사를 늘려서 나무의 뿌리털 역할을 대신하므로 식물 성장에는 큰 이익을 줍니다. 이것을 나무의 외생균근이라고 한답니다. 외생균근이 있는 나무들은 자기 주변에서 오히려 자손을 더 왕성하게 자라도록 합니다. 자신의 주변에다가 같은 종족의 나무를 더욱 무성하게 자라게 하여서 집락을 이루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사람마다 교육 방식이나 교육관이 다른 것처럼 나무도 나름의 교육관과 생존 전략이 있는 셈이며, 그것은 나무마다 자손 대대로 각자 처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선택되어 온 결과겠지요. 이렇게 어떤 부모 나무는 자식을 가까이에 두고서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면서 성장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반면에, 청청나무는 자식을 절대로 자신의 곁에 두고서 키우지 않으려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니 청청나무는 자기 열매가 자기 바로 발밑에 떨어지기보다는 새들이 물어가서 저 멀리 데려다 놓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자식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스스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다른 여러 숲속 동료들과 공정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살도록 교육을 합니다. 얀젠 코넬 가설이라고 열대림의 다양성 보존을 설명하는 학설이 있는데요. 부모 나무 아래에서는 씨앗수가 아무리 많아도 곤충 등의 그 포식자나 병균과 같은 천적 때문에 거의 다 죽고 말지만은, 멀리 떨어진 곳에 놓여진 씨앗들과 또 그런 싹은 살아남는다는 그런 학설입니다. 천적이 동종인 부모 나무의 자식들만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다른 종의 싹은 거의 공격을 하지 않는 이른바 종특이성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는 종다양성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각각의 특성을 발휘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소통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으면 생물 다양성 혹은 종 다양성을 존중함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청청나무는 스스로 자신의 자손을 멀리하는 큰 결단까지 하면서
생물종 다양성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0가지 교육 방법이 있다고도 합니다. 과연 부모의 어떠한 자녀 교육 방법이 더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편, 내 편 갈라서 서로를 헐뜯고 흠집내기 위해서 아우성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청청나무가 보여주는 자기 희생과 공동체의 번영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깊은 배려의 정신을 한 번쯤은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한편 청청나무는 울창한 숲에서 빈 공간이 생겨나기라도 하면은 가장 먼저 자신의 가지를 수평으로 길게 쭉 뻗어나가므로 숲속에서의 햇빛 경쟁에서는 단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나무들에게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숲속의 무법자니 폭군이니 하며 일방적으로 매도하려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청나무의 철저한 자식 배제의 원칙과 품성을 생각하면 생존 전략의 어느 일면만 보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자성도 하게 됩니다. 바둑에서처럼 하수에게는 몇 수 접어주고 시작하는 취지이니 공정한 경쟁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태어날 때 부자라서 힘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식에게도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부모들이 과연 많던가요? 우리 함께 청청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았으면 합니다. 좀 더 청명하고 더불어 사는 다양하고 좋은 공동체를 꿈꾸면서 스스로 희생과 절제를 실천하면서도 공정한 경쟁과 공동선을 지향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가 공동선을 꿈꿀 때는 나도 행복하고 마음도 더 맑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익 추구에서 생기는 번잡함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영혼도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되지 않을까요? 청청나무를 마주하면서 그러한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시지 않으시렵니까?